안녕하세요. 오늘 10배 성장 방정식 경영자의 3중급에 대해서 오늘 처음으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중소기업 30인 이하 또는 50인 이하의 병원 경영 컨설팅을 주로 해왔고요. 거의 20여 년 동안 그 실제 기업 현장에서 어, 전직원 퇴직한 회사 또는 환자가 갑자기 줄어든 회사,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경영이 어려워진 회사들을 도와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수많은 CEO들을 만났고 그 CEO들의 삼중고에 대해서 많은 통찰과 경험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10배 성장 방정식 11강 기본 이해에 대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경영자들은 크게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을 해결해야 되는데요. 그 중에서 11일차 동안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을 좀 이해시켜 드리기 위해서 어, 무료로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11차 동안 영상을 촬영을 통해서 네, 메일로 여러분께 찾아갈 계획입니다. 자, 1일차 경영자의 3정보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고요. 2일차에서는 경영자의 13가지 실수. 지나고 보면 참 아쉬운 경영의 순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아쉽게 놓쳤던 것들, 그리고 몰라서 헤맸던 실수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13가지를 다루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3일차에서는 우울증에 걸렸던 경영자의 사례를 실제로 저희 사례인데 저희 그 제주도 저희 고객사를 도와줘서 해결했던 사례입니다. 그리고 4일차에서는 문 닫기 직전에 10배 성장한 외식업, 실제 광주 업체인데 그 저희가 광주에서 7년 전 세미나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헐레벌떡 5시, 뭐 6시가 다 되어가는 시간에 가게 문을 닫고 저희 세미나를 듣기 위해서 모셨던 고객입니다. 그래서 함께 1년 동안 성장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금은 롯데백화점 네, 브랜드로 입점을 해서 지금은 아주 성공한 프랜차이즈로 성장하셨습니다. 그리고 5일차에서는 200배 성장한 여행사 사례를 제가 10년 이상 된 고객사인데 지금 이제 코로나여서 좀 주춤하고 있습니다만은 코로나 전까지 엄청난 속도로 성장한 회사입니다. 그리고 6일차에서는 사장도 레벨이 있다. 네, 저도 사업을 오래 해보지만 정말 사업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장도 레벨이 있다라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일차에서는 네, 이제 12가지 공식이 탄생 배경을 충분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어떻게 12가지 공식이 탄생했으며 어느 관점에서 실제 중소기업의 경영의 현장에 적용되는지 실제 12가지 모델의 101가지 공식을 간단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일차에서는 탁월한 경영자의 비법. 네, 탁월한 경영자들은 탁월한 시야 확보 능력이 있습니다. 시야 확보라는 것은 뭐냐면 새로운 시장, 이런 새로운 고객, 또 사업을 확장했을 때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해서 가본 것처럼 시야를 확보하는 능력이 경영자의 아주 탁월한 능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8일차에서는 그 부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9일차는 12가지 공식을 활용해서 한 장짜리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는 방법 간단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차는 CEO의 순환 시대를 극복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주제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11차에서는 11일차에서는 10배 성장을 위한 첫 번째 여정, 10배 성장을 계획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10배 성장을 계획하는 방법을 실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한꺼번에
세 가지 고통이 오면 그것이 삼중고라고 표현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삼중고는 크게 개인의 고통, 그다음에 두 번째 가족의 고민, 고통, 세 번째 기업, 조직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네, 그게 발생했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어느 중소기업 사장의 이제 고민을 제가 듣고 컨설팅을 했던 사례가 있는데 어느 이사님이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한 이유를 봤더니 되게 대표님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조직이 뭐 20명, 10명에서 30명 넘어가니까 상당한 많은 고민과 스트레스 또 지역에서 그래도 유명한 유행 잘 나가는 중소기업 스타 기업에 선정이 돼서 나름대로 욕심도 생기고 잘 해야겠다라는 어떤 좀 무게감도 느껴졌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같이 상 받았던 중소기업 중에 한 300억 정도 되는 기업의 대표 한 두 분 정도가 최근 1, 2년 사이에 과로사로 쓰러졌다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중소기업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례들이 저를 변화시켰고 그래서 더욱더 성장 방정식을 더 써야겠다. 그리고 성장 방정식을 빨리 완성시켜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또한 제가 300억대 회사 그 고민을 들여다봤더니 네, 신기술이 확보가 어렵다라는 거죠. 아무래도 경쟁이 심화되고 또 기술 변화가 어떻게 변할지 또 어떤 기술이 표준화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했더라도 잘못 투자를 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또 기술 경쟁력이 이제 강화가 되면서 네, 고객이 어떤 유지 어려움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아주 뭐 주 고객이라고 했더라도 언젠가는 고객을 또 놓치고 마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물론 뭐 최근뿐만 아니라 오래된 주제이기도 합니다만은 최근에 더 두드러진 문제가 2세들이 경영에 참여하는 것을 어렵게 생각한다는 거죠. 아무래도 부모 세대에 네, 뭐 힘들더라도 또 자생적으로 성장한 케이스가 많다 보니까 2세들에게 제대로 된 경영 수업을 시키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 문제들이 생기게 되죠. 그 다음에 사회적 기업들도 제가 이제 가봤는데 여러 정부 지원을 많이 받고 사업도 진행하는데 늘 어려운 게 있더라고요. 좋은 인재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 좋은 인재가 잠깐 있더라도 빨리 떠납니다. 왜 그러냐면 사회적 기업은 대체적으로 농촌 또는 어떤 주 도심 중심이 아니라 도심 중심 외에 기업들이 분포되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인재 채용이 어렵고요. 또 정부 사업을 활용하지만 콩나물시로 잘 아실 겁니다. 물이 좀 흐르면 콩나물이 자라게 마련인데 실제 정부 사업을 활용해도 기업이 성장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개척이 어렵습니다. 아무래도 사회적 기업이 장점이 있기도 하지만 사회적 기업이라는 준비 안 된 기업에 또는 준비 안 된 상품이라는 이미지가 또 같이 따라오기 때문에 고객 발굴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소기업이 성장하고 또 병원이 성장하는 과정을 제가 지켜봤더니 네, 수없이 많은 네, 시행착오, 성장통이라고 합니다. 성장했다가 또 하락했다가 성장했다가 하락했다. 이게 이제 성장통인데 반복한다라는 거죠. 이 반복하는 이유는 뭘까요? 네, DNA, 엔진이 없기 때문입니다. 엔진이 없기 때문에 어떤 그때 이슈가 좋았다든지, 그죠? 또 이슈가 좋지 않을 때 하락의 반복 곡선이 계속 지속적으로 된다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네, 성장 동력을 얻게 됩니다. 네, 2세 참여이라든지 신기술 확보라든지, 그죠? 또 세상이 환경이 변했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기존에 갖고 있는 경쟁력이 갑자기 급증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매출이 급증하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또 하나, 또 갑자기 성장하다 보면
어때요? 성장 동력을 갑작하게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재 이탈, 네, 인재가 이탈했다든지 또 어떤 사회적 표준에서 갑자기 벗어났다든지 법적인 문제가 발생했다든지 그죠? 네. 또 경쟁 회사가 갑자기 출연한다든지 여러 가지 또 CEO 경영자의 어떤 건강, 멘탈 여러 가지 이제 조직의 문제, 인재들의 이탈 뭐 이런 것들이 이유가 되겠죠. 자, 이런 이유로 인해서 회사가 갑자기 경쟁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때 기업은 도산하게 되고요. 또 지속적으로 그 경쟁력을 유지하고 발전하다가 보면 또 제2의 도약을. 그래서 크게 네, 계단식 성장으로 기업은 성장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계단식 성장에서 네, 최소한으로 성장통을 네, 자꾸 성장하고 하락하고 하는 패턴 이걸 이제 성장통이라고 합니다. 이 성장통을 거치지 않으면서 성장하는 형태 이걸 이제 성장통이 없이 성장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기업이 성장하려면 그죠? 같이 따라가야 되는 게 뭐죠? 네, 기본적으로 조직의 역량이 따라가야 됩니다. 이 역량이 같이 갈 때 조직의 매출도 같이 성장하는 거죠. 네, 기술 집약형에 따라서 성장이 기울도가 가파르게 성장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경영자들에게는 제가 이제 많이 흔히들 중소기업 사장님들 많이 만나면서 제가 이제 패턴 분류를 해봤더니 네, 개인의 건강 문제가 많이 중요한 이슈입니다. 자, 마인드. 그렇죠? 마인드가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고 경기가 좋고 나쁨에 따라서 마인드가 같이 따라갑니다. 성장하는 회사는 경기가 좋던 불경기던 경영자의 마인드가 아주 탁월합니다. 또 경영자의 건강, 체력, 체력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겠죠. 또 자산, 또 현금 흐름, 이게 건강해야 되겠죠. 자, 이런 개인의 건강에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 조직의 건강. 네, 뭐 핵심 인재가 갈등을 맺고 있다든지, 이탈을 한다든지, 이직을 한다든지, 그렇죠? 또 법적인 문제가 걸려 있다든지, 뭐 이런 조직의 이제 문제들이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겠죠. 네, 이런 통해서 핵심 역량을 잃어버리고, 그렇죠? 또 동력을 버리게 되고 인재들이 떠나는 그런 이제 문제들이 발생하겠죠. 그다음에 세 번째, 아무래도 CEO들은 이제 사업에 집중하고 그러다 보니까 가족 간의 갈등도 상당히 관리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부부 간의 관계라든지 자녀와의 관계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가정에도 당연히 현금의 흐름이 이제 문제가 발생하면 아무래도 자녀들 또 가정 경제 활동이 마비가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갈등의 원인이 됩니다. 자, 이렇게 개인의 문제, 조직의 건강의 문제, 가족의 문제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오는 경우가 가장 위험합니다. 가장 위험합니다. 동시에 오면 왜 위험하죠? 자,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마인드가 하락되어 있습니다. 마인드가 하락되어 있는 상황에서 조직이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두 가지 문제만 가지고도 머리가 복잡한데 또 가족의 문제까지 발생한다든지 또는 개인의 문제와 가족의 문제가 발생한다든지 가족의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문제가 커지다 보니까 조직에도 영향을 미치고 또 조직에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스트레스와 음주, 다양한 어떤 강박 상황에 빠지기 때문에 스트레스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제 발생하는데요.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네, 그렇죠? 동시에 발생하지 않도록 경영자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 동시에 세 가지가 오면 여러 가지 스트레스로 인한 여러 가지 건강 문제, 또 자살 위험, 또 우울증, 조울증 네,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제가 경험한 기업가들에게서 흔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입니다. 자, 이 세 가지 삼중고 또 다른 삼중고 있을까요? 네, 중소기업들은 이제 아무래도 본인들보다 작은 기업으로부터 추격을 당하고, 그죠? 또 본인들보다 큰 회사로부터 네, 시장을 언제든지 뺏길 수 있는 샌드위치 상황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샌드위치 상황은 점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술이 좋아지고 있죠. 또 어떤 IT라든지 기타 반도체 기술, 그러니까 기반 기술이 좋아지기 때문에 쉽게 기술을 확보할 수 있는 경쟁력이 상당히 둔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샌드위치 상황이 이제 만들어지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제때 성장할 때마다 제때 뭐가 필요하죠? 신기술이 확보가 필요합니다. 신기술. 또 하나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계속 투자할 수 있는 수익, 자금이 필요하죠.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이 필요하다. 자금이 마련되려면 지속적인 미래 수익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기업은 성장하면서 어때요? 이익이 처음에는 크더라도 점점 이익이 감소하게 됩니다. 관리비, 고객의 어떤 가격 하락 요구, 원재료 상승이라든지 기타 다양한 문제들로 인해서 신기술 확보가 어렵고 또 미래 수익원이 확보가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중소기업, 아무래도 중소기업은 자금 한계력, 또 미래 기술, 미래 또 수익원 확보하는 게 한정된 인원으로 운영한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경영자들이 삼중고를 겪고 있는 편입니다. 자, 또한 세 번째 삼중고는요. 매출을 올리고 싶어도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다양한 기술들이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매출이 오르지 않으면 인건비 올라가죠. 관리비 올라가죠. 결국은 수익, 이익이 감소하게 됩니다. 자, 이 수익 원가 절감을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면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기술은 마케팅, 그 다음에 마케팅, 그 다음에 세일즈, 그 다음에 고객 관리. 저는 세일즈가 약해서 제가 20년 동안 사업하면서 세일즈를 잘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케팅을 통해서 세일즈를 커버하게 되는 비즈니스를 중심으로 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느낀 점은 수많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신규 유입인 거죠. 마케팅을 통해서. 그런데 고객 전환율이 낮은 거예요. 사실은 마케팅을 통해서 그 구매 전환율을 높여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세일즈라는 핵심 기술을 제대로 활용을 조직에서 하지 못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많은 고객들을 놓쳐왔다라는 것을 최근에 저희 회사 분석을 통해서 찾아내게 됐고요. 그래서 이 세일즈 기술 또한 아주 그 기업이 확보해야 될 핵심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주제는 매출을 올리기 위한 세 가지 기술인 거죠. 그 다음에 고객 관리. 이 고객 관리는 아무래도 마케팅 비용이 이제 비용이 크다 보니까 그죠? 비용을 최대한 아끼면서 가장 매출의 기여도가 높은 방법은 뭐냐면 기존 고객을 재구매하도록 하고 소개 추천 나오도록 해야 되는 이 CRM, 충성 고객화 프로그램을 돌려야 됩니다. 그런데 중소기업 CEO들은 마케팅, 디지털 마케팅 약하죠. 또 조직에서 세일즈를 어디서 공부하고 훈련받고 사업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세일즈 부분에서도 약점이 존재합니다. 또 바쁘다는 핑계로 한 번 판매한 고객들에게 2번 또는 100번 구매하도록 하는 장치. 여기서 장치라 하면 고객이 또 사도록 하는 고객 접촉 방식이라고 합니다. 메일을 통해서 또 고객들에게 보상, 고객들이 재구매하도록 하는 유도하는 장치들이 있겠죠. 자, 이러한 세 가지 마케팅, 세일즈, 고객 관리 이 세 가지 축이 제대로 중소기업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도 마케팅, 세일즈, 고객 관리 기법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성장통을 겪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것은 이 세 가지 축, MSC 이 세 가지 축을 반드시 대표님 또는 2세 또는 핵심 인재들에게 반드시 제대로 학습을 시켜야 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이슈가 해결됐을 때 기업은 성장할 수 있습니다. 자, 세로 축이 이제 매출이고요. 또 도약
시간이죠. T. 그래서 기업이 초창기에 성장을 하다가 성장 정체가 오고 또 제2의 도약을 하기도 하고 정체에 가기도 하고 하락의 길로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곡선은 어느 기업이나 존재합니다. 이렇게 가파르게 성장하는 기업은 없습니다. 세계적인 아주 블루프린트, 여기서 블루프린트라는 것은 급성장한 회사들의 특징을 보더라도 항상 성장과 정체 또는 약간의 소폭의 하락, 또 정체, 상승, 반복의 패턴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기업이 10년은 쭉 성장할 수 있어도 20년, 30년 쭉 지속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환경, 그 시기에 또 고객의 환경에 따라서 변화하는 고객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환경이 변하기 때문에 그 환경을 따라갈 수 있는 기술이 제때제때 확보하는 회사들은 드뭅니다. 자, 그래서 계단식 성장으로 가고 있고요. 이 정체가 왔을 때 가장 해결해야 될 여러 가지 처방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그냥 추천을 해드리자면 장점에 기반한 정체성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 회사, 우리 회사가 어떤 장점을 갖고 있고 어떤 부분에서 타 기업에 대비해서 경쟁력이 있는지 그 정체성을 빨리 혼란에서 벗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어느 기업이 이제 성장하다 보면 조직원이 늘고 이제 부서장이 늘고 이제 이런 조직이 점점점 커지는 이제 과정이 있는데 CEO가 너무 과도한 개입을 하게 되면 일명 옷이 중학교 때 입었던 옷을 대학교 가서도 입으려고 하는 꼴이 되는 거죠. 그때는 적당히 큰 옷으로 갈아입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CEO의 과도한 개입이 오히려 성장을 문제에 중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권한을 이양할 것인가. 그리고 참모들에게 또 부서장들에게 주인의식을 가지도록 할 것인가. 이게 기업이 10명에서 20명, 20명에서 30명, 30명에서 50명, 100명, 200명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게 가장 적절한. 저는 이제 여기서 CEO의 자기 해고라고 표현합니다. 스스로 현재 하고 있는 일은 위임하면서 앞으로 기업이 필요한 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 그것이 CEO가 가장 한 100명 미만일 때까지는 CEO가 그 작업을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또 세 번째, 성장에 대한 조급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무리하게 투자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냉정한 현재 기업의 상태를 파악을 해서 성장을 항상 하락하지 않도록 그러려면 자금난, 아까 현금 흐름 되게 중요하다고 했죠. 자금난을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인재들에게 꾸준히 뭘 제시해야 되죠? 비전을 제시해야 됩니다. 그래야 인재들이 떠나지 않습니다. 인재들이 떠나게 되면 바로 어떻게 해요? 정체가 일어납니다. 자, 어느 기업이 성장을 하더라도 항상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과 급하게 성장했다가 정체가 오고 하락을 다음에 하락을 관리하지 못하면 회사가 이제 부도가 나게 되는 거고요. 또 정체가 와서 그대로 유지하는 것도 생존 기술에 아주 중요하지만 이제 정체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의사결정을 해서 신시장으로 갈 것인지, 신기술을 보유할 것인지, 그죠? 이런 어떤 전략적 방향, 또 체질 개선을 통해서 그동안 먹을거리에 의존하지 않고 새로운 또 먹거리로 찾아 나서는 이러한 과정이 기업이 성장할 때 나타나는 공식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성장을 가파르게 하고 또 성장을 하는 과정을 정체를 늦게 오도록 하고, 그죠? 정체가 뒤로 밀릴수록 좋은 거죠. 정체가 빨리 올수록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냐, 성장 동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성장을 못하는 한계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떻게 성장할 것이냐. 다음에 세 번째, 삼중고.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경영자의 눈으로 봤을 때 경영자 자신입니다. 그 경영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 경험, 멘탈의 수준 이것이 경영의 결과로 나타나는 거죠.
또한 경영자가 어떤 능력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시야 확보를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습니다. 처음 가본 길, 예를 들면 신시장, 네, 또 신제품 개발, 또 신기술 이런 부분들은 처음 가는 거죠. 신시장도 예를 들면 호남에서 잘하고 있다가 뭐 경상도로 시장을 진출한다든지 이럴 때 시야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우수한 경영을 능력을 보여는 회사들은 이 시야 확보 능력이 가장 탁월한 두드러지는 핵심 기술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회사가 성장하더라도 어때요? 참모그룹이 뒤에 쭉 따라와야 됩니다. 내가 전쟁터에 나갔는데 장군 혼자 전쟁터 깊숙이 들어간다고 해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참모들이 따르고 그 참모들 뒤에 또 핵심 참모들이 같이 하나의 그룹을 이어서 이 시장의 변화에 대응을 해나가고 또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어떤 가감한 도전 정신과 돌파력이 존재해야 성공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내부의 참모 그룹 또 내부에 이제 같이 내부 그룹들과 함께 일하는 외주 그룹들이 아주 튼튼해야 기업이 치고 나가고 또 그 치고 나갈 만큼 역량으로 따라주고 또 경영자의 운전 기술, 또 내비게이션, 또 사업 계획 능력, 목표 달성 능력 이런 능력들이 겸해져서 시장에서 가파르게 성장하는데 그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삼중고라고 하면 시야를 확보하지 못하는 능력, 그다음에 경영자 자신, 경영 능력, 그다음에 내부 인재를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 삼중고에 대해서 또 성장통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는데요. 이 성장통을 제때 해결하지 못하면 기업은 성장하지 못하고 정체, 그다음에 매너리즘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조직이 더 이상 커지지 않는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3종고 또 성장통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아까 말씀드렸죠. 건강, 가족의 건강, 또 조직의 건강, 또 자신의 건강에 동시에 오지 않도록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자, 멘토를 두어서 정체 보완이 오래가지 않도록 환경을 빨리 바꿔내야 됩니다. 그다음에 꾸준한 학습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역량을 키워나가야 됩니다. 빠르게 성장한다고 또 바쁘다고 역량을 키우지 않으면 반드시 또 정체가 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기술, 트렌드를 놓치지 않도록 끊임없이 연구를 해야 됩니다. 또 인재들이 떠나지 않도록 하거나 떠나는 속도를 늦추도록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인재들이 1년 있다 떠난다, 3년, 5년 유지하도록 장치를 개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꾸준한 시약고 활동을 해야 됩니다. 꾸준한 시약고 활동이란 가보지 않은 길을 가본 것처럼 경험하는 것인데요. 경쟁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경쟁자들의 어떤 상담, 영업, 마케팅, 또 고객 관리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벤치마킹 할 수 있겠죠. 뭐 매장을 방문한다든지 또 고객이 되어본다든지 그죠? 이런 걸 통해서 또 업계에 입소문을 수집한다든지 해서 경쟁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꾸준히 모니터링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제때제때 늦지 않게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강력한 동기부여 방법을 통해서 비전을 꾸준히 키워나가야 됩니다. 아무래도 작은 기업은 동기부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코로나 또 여러 가지 경제 이슈 또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동기부여를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발생하는데 꾸준한 동기부여를 통해서 비전을 함께 키워가야 됩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경영자의 3중고 다뤄봤습니다. 이 3중고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준비하지 않은 경영자의 경우는 반드시 성장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장통을 겪는 동안 조직이 와해되기도 하고요. 또 수십 년 정체에 머무는 회사가 되기도 합니다. 자, 10배 성장 방정식 정말 어렵지 않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가장 상식적인 내용에서 우리가 어떻게 의사결정을 하고 또 어떻게 자기관리를 통해서 조직을 건강하게 유지할 것이냐 이런 관점에서 잘만 한다면 3중고도 피할 수가 있고 또 다음 주에 논의하게 될 13가지 실수에 대해서도 충분히 해결할 힘을 갖출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